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과 사람을 만나보는 NRB 토크쇼 인천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나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죠.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열악하다고 하는데요.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은 이전과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NRB 토크쇼 인천인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김성준 인천시의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하지만 잘 견디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시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앞서 의원님께서 공공의료 강화, 아동 돌봄 체계 확립, 또 인천형 복지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의료는 감염병 등 특히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성이 낮은 응급이나 아니면 분만 등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과잉되고 과소 진료 등을 예방하는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의료기관 대비해서 공공의료기관이 5% 수준이고요. 이것은 OECD 평균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우리 또 그 광역시도 중에서 인천은 이 공공의료 의료인 수나 아니면 병상 수, 병원 수가 굉장히 하위에 이렇게 속하는 공공의료 현황이 굉장히 열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은 2019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굉장히 낮고 공공병상을 울산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최하위라고.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낮고 우리나라 중에서도 인천이 제일 낮은 이런 인프라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굉장히 전국 지도 중에서도 잘 막아내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시민들과 헌신적인 어떤 의료진 그리고 시당국이 정말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도 또 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의료 중심의 의료 공급은 과잉하고 과소 치료를 유발하고 국가적인 재난 재해 응급 상황에서 사회적인 그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로는 한 4가지가 있는데요. 권역 및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지정, 그리고 제2의료원 설립,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인천 적십자병원 운영의 정상화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69회 임시회 폐회 중에 문화복지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건강체육국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업무 보고를 진행했고요. 그 속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했고 그 외에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굉장히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을 비롯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이병래 의원님, 조선혜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들이 박남주 시장님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과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인천시 공공의료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의 낮은 공공의료 수준과 당면 과제, 이를 위한 노력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제시하신 이 공공의료 정책들이 앞으로 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동 돌봄에 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최근에 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의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 공백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느냐를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고였고요. 당시 사고는 보호자 없이 아동 2명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로 또 한 아이가 하늘나라를 간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른으로서 참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시의원으로서도 그에 대한 어떤
죄송함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공분과 함께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 사건의 원인과 분석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허정식 국회의원과 함께 TF를 꾸렸었습니다. 그 속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제 본의원 또한 TF에 합류해서 아동 돌봄과 보호 체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고 수차례의 관계기관 회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했었습니다. 당시 TF를 통해서 아동 학대 예방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드림스타트 등 아동 학대 대응 체계의 문제점, 지역 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 돌봄 교실 등 아동 돌봄 기관 연계의 문제점들, 아동 돌봄과 아동 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부재했다는 거,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냈고요. 아동 보호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절차 마련 등 이제 뭐 본의원도 작년 10월에 시의회 그 임시회에 시정지를 통해서 아동 돌봄과 보호 체계의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그를 통해서 다행히 기존의 아동복지관에서 이 아동 학대 관련 업무가 인천시 정책부서인 아동청소년과로 사무가 이제 통합돼서 컨트롤 타워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 요원 제도, 아동학대 발생 관련 적시 분류 제도 등의 이런 제도들이 이제 만들어졌지만은 아직까지도 이것이 시행되는 데는 좀 완벽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고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동학대는 사각지대에서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인천형 복지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형 복지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는 복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긴급복지를 포함해서 기초소득 보장, 건강을 위한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 평생 교육을 포함하는 어떤 교육,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천형 복지 실현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인천 시민이면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인천시는 지난해에 복지 기준선도 마련했고, 이 인천형 복지의 한 일환으로서 이제 본의원도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천형 복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선거 슬로건이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의원에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요.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은 복지를 시혜성의 개념으로서 접근하지 않고 인권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민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고 시민은 복지 정책의 주체임을 밝히는 어떤 선언이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또한 사회복지사 출신으로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일하기 좋은 인천의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아주 역량 있고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사회복지사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인천으로 찾아오는 사회복지 노동의 어떤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2018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는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자체적인 지급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고, 여기에는 민선칠기 박남수 시장님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은 인천시가 전국에서 최초의 어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다 갖춘 그런 어떤 사회복지 현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국 시도에서 인천을 벤치마킹하러 굉장히 많이 오는 좀 주목받는 그리고 이제는 사회복지 처우 개선의 어떤 하나의 바로메터가 되어 나가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 사회복지사들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찾아오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인천 YMCA가 제8대 인천시 의회를 대상으로 우수시의원 그리고 또 우수조례를 선정했는데 또 의원님께서 두 분야 모두 선정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무엇보다 우수활동 시의원과 우수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으로서 두 가지가 다 됐다는 것은 좀 무한한 책임감과 부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YMCA라는 시민 단체가 이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우수활동 시의원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영광스럽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수조례 선정은 그 조례의 적합성이나 아니면 혁신성 그리고 독창성 그리고 문제 해결성 뭐 여러 가지의 항목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우수조례로 본의원의 어떤 조례가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조례는 쉽게 말해서 기존의 시장 경제에 맡겨져 있는 산후조리원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는 흔히들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요람에 대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산모와 아이에게 지원해주는 정책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라는 말이 부끄러웠는데요. 이 인천형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조례를 통해서 지금 이제 예산이 마련됐고 시작한다는 것은 요람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공공성을 부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산모가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천 시민은 거진 다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아이 낳기 좋은 인천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출생을 이렇게 독려할 수 있고 출생하기 좋은 인천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제도적 정책적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NIB 토크쇼 인천인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시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